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무난했습니다. 나스닥을 제외하고 두 개 지수는 상승하여 다우존스 0.60%, S&P 500 0.16% 상승하였고 나스닥은 반면에 마이너스 0.47% 하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간을 보는 듯이 4,000포인트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완벽하게 은행 리스크가 제거될 때까지는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금융권의 위기가 안정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금융 리스크 위기를 불러왔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주말 동안 매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을 매입한 것은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으로 자산 규모는 1092억 정도 되는 미국에서 약 30위 정도 되는 은행입니다. 퍼스트 시티즌스는 720억 달러 규모인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을 77%나 할인한 165억 달러로 사들였고 그것이 시장에는 호재로 인식되면서 퍼스트 시티즌스의 주가는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번 인수건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문을 닫은 은행의 인수에 대해서 미 연방보험예금공사 FDIC가 그 은행 자산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별도의 유동성 제공을 해주는 혜택이 조건으로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 연방보험예금공사는 퍼스트 시티즌스의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 2년 내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700억 달러 규모의 크레딧 라인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상업대출 손실이 50억 달러가 넘는다면 손실 보장까지도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문을 닫은 은행을 사는 거래에서 나라가 나서서 유동성까지도 지원해주는 것은 그만큼 미국 당국이 은행 리스크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은행 리스크가 진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인수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여 은행 리스크가 진정되고 있다고 느낀 시장은 퍼스트 시티즌스의 주가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가장 큰 파산 가능성을 안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도 10% 이상 상승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의 주식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과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시에 페드와치에서 볼 수 있는 5월달 금리 인상 예측치는 25bp 금리 인상이 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오늘 지수들의 움직임이 설명이 됩니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은행주들 중 대형은행들이 속해 있는 다우존스가 상승을 했고 금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채권금리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나스닥은 되려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한편 FOMC가 끝나면서 또다시 연준 위원들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연준의 극매파 인물 중 하나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스탠스를 보였는데요. 은행 위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닐 카시카리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를 5.4%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지만 오늘은 아직 5월 FOMC를 예견하기는 이르다며 현재 은행 리스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현재 은행 리스크가 경기 침체 확률을 분명히 높였고 언제 얼마나 경제를 침체시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아주 자세하고 면밀하게 경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은 꽤나 비둘기파적인 모습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시장은 은행 리스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닐 카시카리 같은 매파 인사의 말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리스크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은행 예금들이 지속적으로 머니마켓 펀드로 몰리고 있습니다. 3월에만 2,860억 달러가 머니마켓 펀드로 유입되었는데 2020년 4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현재는 5.1조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것은 2008년에도 있었던 일로 세계적인 위기가 촉발될 때 항상 있었던 일이기에 머니마켓 펀드 자금 규모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시작할 때가 비로소 금융위기가 진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BNKU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1차 저항 라인을 17.8달러, 2차 저항 라인을 20.7달러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BNKU 차트만 살펴봤을 때 고점 대비 60% 이상 폭락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아래 보이시는 거래량을 보면 저번 주 금요일 시장에서 BNKU 상장 이후 역대 최고의 거래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긴 아랫꼬리를 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이 한동안 깨지기 쉽지 않은 매물대가 탄탄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은행 리스크가 더 심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 지점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BNKU는 ETN 상품이며 역사가 꽤나 짧기 때문에 이 주식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종목들 중 대형 종목들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JP모건의 차트도 마찬가지로 당일 아랫꼬리를 길게 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드렸던 이러한 차트적인 분석들과 함께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상태를 종합해보면 BNKU와 JP모건의 저점이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장기적 미국 증시의 우상향론자이며 낙관론자이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을 항상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과 같이 BNKU에 대해서 최저점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좋은 매수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고 그보다 더 밑에 지구 멘틀, 내해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조엘님께서 간식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 문의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단톡방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